지난번에 제가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대출 한도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빵빵한 대출 한도를 주더라. 그래서 독산동에 가면 아파트 주인이 대부분 중국인이야. 그리고 한국인이 새를 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 드릴게요. 이제 중국인이 한국에 왔어. 돈은 거의 없어. 다들 아파트 산다는데 은행에서 대출 빵빵 거의 올 대출 해준다는데 나도 하나 사지 뭐.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해요. 대출 받아서. 근데 은행이 1순위로 무슨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았습니다라고 명시를 하겠죠. 그걸 바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명시한 것을 근저당이라고 해요. 근저당을 먼저 잡는 것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제 이 집주인이 문제가 있어서 경매를 진행했을 때 은행이 1순위로 받겠다라는 그 순서를 확정하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이제 한국인 세입자가 전세를 들어가면서 은행 근저당이 이렇게 많다고요? 이걸 지워주지 않으면 난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면, 이제 중국인이 네가 전세금 다 내면 내가 이거 지워줄게. 다 내는 조건으로 네가 전세 보증금을 한 500만 더 올려줄래? 이렇게 심지어 요구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이 한국인이 그래 어쨌거나 이제 전세 계약서를 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은행의 대출은 지워줄 수 있겠죠. 이 한국인이 찝찝해서 허그에 보험을 들어요. 우리 보험을 들자. 뭐 어떤 조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허그에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인이 중국에 갔어. 집에 문제도 많았어. 하여간 그 만기가 됐어. 돈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연락도 안 돼. 이 세입자는 허그로부터 돈을 받았어. 허그가 중국인하고 연락하려는데 안 돼. 그리고 뭐 돈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참 황당한 게 한국인한테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구상권 유예를 합니다. 구상권 유예를 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입자가 그 아파트, 사실은 매매가의 대부분이겠죠. 대부분을 지불하고 들어간 전세금. 사실은 그 전세금으로 그 중국 사람이 그 아파트 산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떼먹고 갔는데 허그는 그 돈을 허그가 갚아주고 유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중국 사람이 내가 허그에게 돈 갚아야 될 줄 알았는데 허그가 내가 진 빚을 유예해줬네 라고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전세를 또 구해요. 또 다른 전세를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또 자긴 중국에 가서 연락 두절시켜요. 중국에 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락가락 주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또 이 전세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면서 허그 돈을 받아갖고 나가요. 허그가 또 찾아봐. 안 돼. 그러니까 분할 상환, 약간 유예하고 분할 상환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유예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이 중국 여자는 또 세입자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심지어는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평균 3번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또 소문이 나잖아요. 야, 한국에서 아파트 한 채 사면 3채 값 나와, 돈이. 참 신기한 일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인권적인 건 참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 애들이 와서 일하면 구구절절 자기들끼리의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 벌어서 정말 가족 부양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이죠. 제가 뭐 바위가 아닌데 감동적 아니겠어요? 걔네들 이야기 들으면 다 감동적이고, 결혼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고 해도 가족도 못 만나고 여기서 죽어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값 싸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니까 왔다 갔다도 못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사람들은 불체이긴 하지만. 근데 신기한 것은 불체자일지라도 한국에서 일을 열심히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체자이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4,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아야 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운막 같은 데 살면서 추위도 견디고 또 그 더운 무더위도 견디는 거 보면 정말 그 불쌍하다. 측은지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여간 이런 외국인들에게 잘하는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이미지는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국민을 뒤로 하고 외국인들을 먼저 돌보는 정책에 그 한탄스러움을 나는 개탄하는 거예요. 자국민이 아파트 전세금 못 주면 신용불량 돼요. 신용불량 되면 일도 못 해요. 특정한 어떤 직업이 있어서 압류방지 통장 해달라? 이것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일, 중국인들한테는 한 개의 아파트를 사면 3번까지도 그 돈을 지불받게 하는 이런 일. 정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아껴서 단속해서 외국인들 불쌍한 스토리 그거 다 우리가 다 챙길 수는 없어요.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데 심지어 외국인까지 챙기지 말고 자국민들 절박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엊그저께 이제 제가 당근을 보니까 200에 50만 원의 가게세가 나왔더라고요. 보증금 없어. 거기에 시설들 다 있어. 그 가게에서 누군가 장사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쫄딱 망했으면 이제 제 느낌이에요.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와 함께 사채빚에도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34만 8천 원? 그렇게 큰 돈인가요? 물론 나한테도 큰 돈이에요. 나도 빵원이니까.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된다니까요. 나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절박한 분들이 있어요. 34만 8천 원이 아니면 기초 생계 수급자라도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34만 8천 원 매달 받으니까 그래 내가 34만 8천 원 받고 내가 있는 이 집 전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도 안 쓰고 수도도 안 쓰고 정말 가스도 겨울에 아끼고 버텨서 그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간 오늘 이야기는 중국인들이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아파트 값의 3배까지도 한국 국가에서 뜯어가서 중국에서 배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인이 집주인인 경우는 들어갈 때 다짐을 하세요. 각오를 하세요. 이 집에 들어간 전세 보증금은 내가 중국인에게 헌납하거나 뜯기지 않으면 우리나라 허그가 뜯길 수 있는 돈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하여간 제 글에 댓글 다시는 분들 많은데 그 댓글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건 존중을 하지만 내 댓글 내 이야기는 주로 그 무작정 줘야 된다가 아니라 절박한 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 중국인 사기꾼 중국인들에게 제발 풀어가는 날려가는 그런 돈 단속해서 우리나라의 절박한 분들을 좀 도와주자는 이야기입니다.